Let's get it. 자, 이제 과학 5번인데요. 앞쪽에 있었던 과학 지문들에 비해서는 조금 쉽습니다. 그죠? 특히 과학 4번 지문 대비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큰 배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과학 지문을 1번부터 쭉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겠지만 첫 문단에 XY 구조가 없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Y 구조가 있죠. 그죠? 어떤 물체 구조적인 효과로 인해서 그죠? 구조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정보를 정리를 할 때 같은 맥락과 다른 맥락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 그 어휘라는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이 이 지문을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다소 읽으면서 갈 예정입니다. 1번, 가시광선은 여러 개의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파장의 빛이 함께 있을 때는 투명하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물체에 부딪혀 특정 파장의 빛이 밖으로 반사되면 그 파장의 색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도달한 가시광선 중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인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물체가 기하학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빛의 회절, 간섭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광결정 구조다 하는 것들은 다 이 X에 해당하는 것들은 네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적 효과에 의해서 빛이 변형이 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색이 나타나는 것들까지 모두 다 구조색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얘네들은 대립구조가 아니고 인과구조입니다. 기억합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는 거. 두 번째 문단에 멘탈 깨져요. 구조색이 나타나는 것은 광결정이 광밴드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광결정이니까 이건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광밴드 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광밴드 갭은 뭡니까 그러면? 네모입니다. 그렇죠? 광밴드 갭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반도체 물질에서 원자에게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밴드갭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전혀 예시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갖는 유전체가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을 때 구조 내에 특정한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광밴드갭이 형성된다. 아, 광밴드갭은 뭐다?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못한다. 됐어? 오케이. 그런데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빛을 인지하는 것은, 색으로 인지하는 것은 뭐다? 특정 파장만 보이기 때문이다. 맞니? 근데 특정 파장이 배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남는 특정 파장이 또 생기겠고, 광결정에서 광밴드갭이 나타나는 원리는 브래그 반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뭘로 설명하겠다? 요걸로 설명을 하겠다. 구조적인 차원은 아니고 원리죠. 자, 브래그 반사 법칙에 의하면 어떤 유전체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유전체에 빛이 입사하면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된다. 자, 그럼 봐봐봐. 입사는 어디로 하니? 어떤 유전체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유전체에 빛이 입사하면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해. 그럼 봐봐. 광결정 주기를 지닌 유전체 뭘 해? 빛이 들어와. 이거는 잘 들어. 중요한 것이 광결정 주기를 지녔다는 말 자체가 특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원인격에 해당해. 그랬을 때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돼.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이건 다른, 그죠?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돼. 이건 뭐니?
그래서 빛이 반사돼. 그래서 뭐가 생겨? 색이 생겨. 이렇게 봐야 돼. 알겠어? 그럼 잘 들어. 또 보자. 광결정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은 규칙적으로 배열된 유전체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모두 반사된다. 그러니까 특정 파장이 빛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는, 그죠? 특정 파장 빛만 존재할 수 있고, 그죠? 어떤 특정 파장은 나는 거지. 이게 이 특정이라는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얘들아, 특정이라는 말은 전체적 차원이니 부분적 차원이니? 부분적 차원이지. 그러면 어떤 내부에, 그지? 투명한 빛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파란색이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여기 안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해돼? 그러면 파란색 빛도 특정 파장이고 빨간색 빛도 특정 파장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럼 이 경우엔 뭐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니? 파란색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못하지. 이게 결국 뭘로 들어갈 거니까? 네 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못한다. 파란색 빛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뭐 하는 것이다?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내 말 이해되겠어요?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광결정은 또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곰곰이 살펴보니까 중요한 게 일단은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딱 이런 형태로 면, 선, 그죠? 비슷하지 않니? 원통형이잖아 이게. 면선 점 같지 않아? 그죠? 우리의 좀 상식과 좀 다르지만 이게 1차원은 면의 형태로 층층이 쌓여있고 선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쭉 쌓여있고 그 다음에 점들로 쫙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2차원이다. 그럼 2차원은 원통형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죠? 세로 부분은 다 똑같아. 맞니? X, Y, G에서 원통이 쭈루루룩 세웠으니까 세로 부분은 똑같은데 빛이 X축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때? 그 중간에 사이 틈이 있으니까 갭이 있으니까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이해되겠어? 그죠? X가 아닌 Y축에서 들어와도 역시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 이해돼? 근데 세로는 빵 맞으면 끝나지 그죠?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 좌우 입사시 반사가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모든 방향에서 반사가 된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요것의 원리 목적이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예시 때문에 그래. 이 뒤에 있는 예시를 보면 잘 보세요. 저도 이제 사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만 자 뒤로 갑니다. 광결정 원리는 모르포 나비의 날개에서 쉽게 확인이 돼. 그래서 모르포 나비에서 그럼 결국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시킬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는 푸른색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푸른색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날개 표면을 보면 비늘이 광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잘 봐봐. 다음 문장이다. 모르포 나비의 비늘의 광결정 구조를 관찰하면 폭이 약 700나노미터인 작은 조각층이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좋아. 옆에서 보면 전체 크기는 2000나노미터이고 좌우로 지그재그식으로 주름이 8개씩 돋아 있어. 그래서 나비 표면에 입사하면 날개 표면에 닫힌 구조에서 빛의 보강 간섭과 표면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모르포 날개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1차원적 차원이다 이거야. 1차원적 광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어? 표면에. 나도 이거 잡는데 힘들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나왔지 하는데 선생님 두 개의 예시를 보고 나서 1, 2차원 이게 딱 잡혔습니다. 알겠죠? 나도 처음에 힘들었어. 이거 보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 못해. 근데 자, 그죠? 나비의 표면에 입사하면 날개 표면에 닫힌 구조에서 빛의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빛이 소멸이 된다.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은 반사돼서 결국 특정한 파장에 빛이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모르포나비의 날개가 푸른색을 띠는 것은 이때 반사되는 파장의 빛이 푸른색이기 때문이다.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광결정 구조에서 입사되는 빛의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세요.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반사되는 빛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위치에 따라 이 색이 변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광결정 원리는 다음 문단입니다. 공작새 깃털 색깔에도 확인할 수 있다. 공작새의 깃털을 자르면 그 단면엔 연필심처럼 생긴 막대가 있고 연필심처럼 생긴 막대가 있고 연필심처럼 생긴 막대가 있고 이거 뭐니? 원통형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몇 차원? 2차원. 얘 2차원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구나. 됐니? 자르면 그 단면엔 연필심처럼 생긴 막대가 있고 막대 주위를 두께가 2나노미터인 원통형의 멜라닌층을 둘러싸고 있다. 좋아. 원통형에. 됐어? 오케이. 이 멜라닌은 기하학적인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공작새의 푸른색을 띠는 깃털과 갈색을 띠는 깃털을 비교하면 다층을 이루는 구조의 직경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층을 이루고 있는 직경이란 표현은 뭐냐면 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통형의 지름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자, 보세요. 얘는 원통형이야. 그러니까 얘가 2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원통의 뭐? 직경에 따라서 뭐가 조금씩 달라져? 그죠? 구조색이 달라져.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 나와 있는 그 면이 달리 보이는 거고 이거 원통의 직경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밴드갭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생각해봐. 뭐 이런 거지. 아유, 내가 그림 잘 못 그린다잉? 얘네들 사이에 이 밴드 갭과 그 틈 갭 이 갭이 같냐 이거야. 다르다 이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원통형의 직경에 따라 구조색이 변화하는 이유가 2차원의 광결정 때문에 다르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3차원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갔을 때 최근에는 광결정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체를 지날 때는 빛은 전자에 비해 거의 저항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정보 처리의 양과 속도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누가? 빛이.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광결정은 빛이 입사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100% 반사하는데 이와 반대로 광결정 내부의 공간을 만들면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가둘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전자를 사용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게 이 구조의 3차원과 연관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짜지 않았다면 이 글을 잘못 쓴 거야. 알겠어. 그럴 거면 이 1, 2, 3차원 왜 얘기했겠니? 그지? 그래서 나도 억지로 끼워 맞췄지만 이거는 좀 명시적 정보가 부족했지만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좀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EBS의 과학 5번을 쓴 교수님 네, 글은 사람이 이해하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구조로 알게 해주신 건 고마운데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명시적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교사일 수도 있는데 그럼 넌 죽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임마. 네, 좋았어요. 네,
아니 뭐 제가 교사를 항상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거는 정말 뭐 하는 그죠? 억지로 이걸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그냥 그죠? 어쨌든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100% 반사가 돼. 그리고 나서 내부의 공간을 만들면 아예 가둬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 갈래의 길을 내고 빛이 통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해서 초고속으로 구동한다. 이해되죠? 100% 반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둔다는 건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이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럼 빛이 들어왔어. 그럼 반사를 해. 반사를 해. 반사를 해. 반사를 해. 반사를 해. 반사를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안에 가둬버릴 수 있잖아. 요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100% 반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 반사는 손실이 없다. 이런 차원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차원의 구조.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제대로 센 그리면 여기에 3차원적인 특성을 하나 주고 여기에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만든 것이 기억 광집적 회로다. 그럼 광집적 회로도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빛이 100% 반사를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느껴져야 돼. 그럼 얘네들은 뭐죠? 상쇄간섭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냥 원통 직경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이 다르다고 보았을 때 뭐가 다르다? 얘네들은 100% 반사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데 얘네들은 100% 반사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브래그 반사 법칙은 광결정 유전체가 빛을 반사하는 원리를 설명해 준다. 네, 그렇죠? 네, 유전체에 들어갔을 때 특정 파장이 반사된다. 맞습니다. 광결정 유전체의 두 번째 문단에 있었죠. 광결정 유전체에 입사된 빛 가운데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은 소멸된다. 네, 그 모르포 얘기 나올 때 얘기 나왔으니까 세 번째 문단에 모르포 나비인가요? 그 다음에 색소가 없더라도 기하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지닌 물체는 특정 색깔을 띌 수 있다. 모르포 날개가 색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모르포 나비의 날개에는 비늘이 있는 조각층이 광결정 구조를 형성해서 푸른색 구조. 그죠? 거기에서 조각층. 그죠? 층이니까 면.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공작새 깃털은 다층 구조를 이루는 멜라닌의 각 층마다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서 푸른색 또는 각 층마다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가 아니고 원통형의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달라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기억에 대해 광직접회로인데요. 여기서 1, 2차원을 때렸으니까 얘가 3차원 때려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보고요. 1번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겠군. 거기에서 보면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높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상적인 광결정은 뭐라 그랬으니까 100%를 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런 높은 소재를 만들려고 하겠죠. 100% 반사가 가능해지도록 이상적으로 해도록 초고속 구동이 가능한 것은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저항이 거의 없어. 저항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문단에 있죠. 기하학적 구조 내로 입사된 빛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겁니다. 주체의 오류입니다. 광결정 내부에 있는 공간을 따라 특정 파장의 빛이 흐르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광결정 내부에 있는 공간을 따라 특정 파장의 빛이 흐르는 원리. 자, 거기 안에 보면은 빛이 새어나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빛이 내부에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광결정의 내부 공간에 빛을 가두려면 외부가 아니고 광결정 내부에서 빛을 조사하겠다. 네, 그렇죠. 내부의 공간을 만들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부에서 조사를 하면 그죠. 반사가 안 되고 반사가 내부에서 일어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제 5번이 약간 좀 애매하다는 사람들도 참 많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관결정 내부 공간의 빛을 가두려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빛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조사, 내부에서 조사 얘기가 안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그러는 것은 원래부터 어디 있었어야 돼? 내부에 있었어야 새어나간다, 새어나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야. 외부에서 조사했으면 새어나간다는 표현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어떤 표현이 나가야 될까? 반사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내부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나마 더 맞다.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차원 광결정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고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주기적이다. 자,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주기적이다. 그런 다음에 광결정 A를 만들었다. 여기에 여러 파장대의 빛을 입사시키면 반사되는 빛과 통과되는 빛을 분석을 했다. 여러 파장대의 빛을 입사시켰다.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3차원 광결정 구조로 모든 방향의 광밴드 갭이 있다. 맞죠? A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을 측정하면 A에 형성되는 광밴드 갭을 알 수 있다. 자, A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을 측정했어? 그러면 A에서 형성되는 광밴드 갭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죠? 빛의 파장을 측정하면 파장은 반사를 시킬 거고 그 반사시킨 파장에 의해서 색이 나타날 거니까 가능하다. 3번 볼게요. A에서 입사하는 빛의 각도를 다르게 하더라도 투과되는 파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파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색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선생님도 이거에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문이 좀 말끔하게 써져 있지는 않아요. 쉽긴 쉽게 썼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생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1차원 구조였었던 누구지? 모르포 나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지문을 쓸 때 깔끔하게 그렇게 안 쓴 이유를 알겠어. 그러니까 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구분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이런 차원이야. 잘 봐봐. 그러니까 1차원의 특성과 2차원의 특성과 3차원의 특성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면 글이 쉬워져.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1차원의 특성과 3차원의 특성이 구분된다는 얘기를 안 했으므로 1차원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 달리 보인다고 했다고. 3차원도 그렇게 보여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지겠군.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에바세바죠. 그래서 명시도 안 했는데. 자, 4번. A의 유전체들의 배열 주기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의 빛은 A 구조의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겠군. 그렇죠. 모든 것을, 3차원은 모든 것을 다 반사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열 주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은 100% 반사시킨다. 그 다음에 A를 이루고 있는 유전체 사이의 규칙적인 간격이 달라지면, 그렇죠. 그 격이 달라지면 밴드 갭이 달라지는 거니까 밴드 갭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반사되는 건 다르니까 그렇다. 그래서 3번이 좀 애매하게 답이 나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어떤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예측하고 암시해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써야 된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1, 2, 3차원의 광결정 구조의 특성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원통형이라는 표현 때문에 2차원이 됐구나, 층이라는 표현 때문에 1차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